글로벌 주요 경제지표 이슈 점검해보는 시간입니다. B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홍순표 부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8일에 이제 중국의 춘절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중국 경제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데요. 저희가 어떻게 중국 경기 판단할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중국 경기를 비롯한 모멘텀 형성 여부, 코스피의 상당히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올해 들어서도 미국 증시의 분위기는 그다지 나쁘지는 않지만은 이제 실적 시즌이 마무리됨에 따라서 어떤 모멘텀이 부재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고요. 반면에 미국 정치권의 정부 지출 자동삭감 협상 같은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미국 증시의 변동성 확대 이런 부분들에 또 국내 증시에 대해서 다소 좀 비우호적인 그런 영향력을 예상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더불어서 유럽 증시 같은 경우도 상대적으로 좀 강한 그런 상승 흐름을 연출해 왔었지만 최근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정치적인 그런 좀 불안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국제 수익률도 단기에 또 상승을 좀 과다한 그런 형상이 나타나고 있고 증시 역시 힘을 잃고 있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과 유럽 등 글로벌 주요국들의 증시의 변동성이 또 코스피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또 중국 증시의 그런 하방 경직 요인으로서의 영향력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중국 춘절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춘절 이후에도 3월 초에 전인대를 앞두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한다면은 일단 중국 경기와 관련된 모멘텀은 어느 정도 지속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을 해볼 수 있겠고요. 이런 부분들이 코스피에도 어느 정도 하방 경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최근 공개된 경제 지표들 같은 경우는 중국 춘절 이후에도 중국의 경기 모멘텀이 지속 가능할 것이라는 점에 어느 정도 그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결과를 공개를 하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우선 무엇보다도 향후 경기 판단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경기 선행지수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경기 선행지수 같은 경우는 기준선을 회복하면서 중국 경제가 작년 3, 4분기에 저점을 통과하면서 4, 4분기 이어 올해 1, 4분기에도 성장세를 꾸준히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을 충분히 가능하게 해주는 결과를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중국 국가통계국에서 발표하는 경기 선행지수를 보게 되면은 작년 6월에 99.17포인트에서 저점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후에 6개월 연속 반등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요. 12월에 공개된 경기 선행지수는 100.5포인트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상대적으로 좀 신뢰감이 더 높다라고 볼 수 있는 OECD에서 제시하고 있는 중국 경기 선행지수 같은 경우에도 작년 11월에 99.7포인트를 기록하면서 작년 7월에 99.2포인트에서 바닥을 확인한 이후에 4개월 연속해서 뚜렷하게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이런 그 경기 선행지수 같은 경우는 중국 GDP 성장률의 선행성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과연 얼마만큼 그 시차를 갖고 있는지도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중국 국가통계국과 OECD 경기 선행지수 같은 경우는 다소 좀 서로 산출 방식이 다르고 경기 판단의 기준이 다르긴 하지만은 향후 중국 GDP 성장률에 대해서 상당히 높은 설명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중국 국가통계국과 OECD 경기 선행지수는 중국 GDP 성장률에 대해서 대략 1분기 정도 시차를 두는 선행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특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한다면은 작년 하반기 들어서부터 중국 경기 선행지수가 연속적인 반등 흐름을 연출하면서 현재 기준선인 100포인트 선을 넘어서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중국의 GDP 성장률 올해 1, 4분기에 일단 작년 4, 4분기에 7.9%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을 충분히 해볼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최근에 중국 소매 판매라든지 또 산업생산, 고정투자, 또 수출 등 이런 주요 경제 지표들이 저점 이후에 완연하게 추세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것도 향후 중국 경기의 반등 지속 가능성을 뒷받침해주는 상당히 중요한 그런 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의 제조업 경기 관련 지표도 경기 개선 가능성을 확실하게 뒷받침을 해주고는 있습니다. 중국의 경기 개선, 이 강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예, 저희가 중국 경기와 관련해서 본다면은, 경기 선행 지수도 중요하게 체크를 해야 되고, 또 수출과 관련해서도 중요한 체크를 해야 되겠지만은, 무엇보다도 제조업 PMI를 상당히 좀 중요한 경제 지표로 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중국 통계청이 공개한 그 1월 제조업 PMI는 50.4포인트를 기록하면서 전월치인 50.6포인트와 또 시장에서 예상했던 51포인트를 다소 좀 하회하는 결과를 보인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1월 제조업 PMI 지수가 4개월 연속해서 기준선인 100포인트 선을 상회를 하면서 확장 국면을 이어갔다는 점에 좀 더 주목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림에 나타나고 있듯이 중국 제조업 PMI 지수의 세부 항목을 또 살펴보게 되면은 원재료 재고가 21개월 만에 기준선인 50포인트 선을 넘어서면서 전월 대비 큰 폭으로 상승하는 결과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완제품 재고 같은 경우도 23개월 내 최소치를 기록하면서 일단 2월 중에 중국의 산업 생산 증대가 나타날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신규 수주 같은 경우는 작년 12월보다 상승하면서 2월 춘절 효과로 대내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 수출 지수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좀 부진했는데요. 현재 기준선을 하회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여전히 글로벌 경기의 영향으로 중국 제품에 대한 대외 수요가 현재 미약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세부 항목들의 결과들을 고려한다면 중국 제조업 PMI 지수는 춘절과 또 양회 효과 등 계절적인 효과에 힘입어서 오는 4월까지는 충분히 개선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 2011년 8월 이후에 지속되고 있는 달러화 대비 위안화의 평가 절상 속도가 최근 또 점진적으로 둔화되고 있다는 점도 향후 제조업 경기에 있어서 긍정적인 전망을 가능하게 해주는 부분입니다. 대외 수요가 양호한 흐름을 현재 부진하긴 하지만 양호한 흐름을 보이게 된다면은 일단 위안화를 통한 가격 경쟁력 확보가 충분히 어느 정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중국의 수출 개선이 진행될 수 있다는 점도 경기와 관련해서 긍정적인 전망을 하게 하는 부분인데요. 결국 중국 제조업 경기 개선은 고용 증가라든지 소비 증가, 생산 시설 확충 등에 따른 투자 확대 등을 이끌어내면서 향후 중국 경기 흐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중국 경제가 정책 영향을 상당히 좀 많이 받는다는 점을 고려한다면은 오는 3월에 예정된 전인대에서 경제 성장률이라든지 소비자 물가, 또 통화량 등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 수치 결정은 하반기 중국 경기를 좌우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12월 공작회의 이후에 중국 정책 당국자들이 중국 정부가 부동산 과열에 좀 주목을 하고 있고요. 또 어제 같은 경우도 중국 인민은행에서 향후 인플레 리스크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있다는 발언 등을 고려를 한다면은 일단 통화적인 측면에서는 경기 부양력은 이전보다 강해지기 어렵다는 판단도 해볼 수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주어진 물가 상승률 하에서 제한적인 통화량은 역시 경기의 개선 모멘텀을 제약하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따라서 중국의 하반기 경기 판단을 위해서는 3월 초에 예정되어 있는 전인대를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향후 중국 경제가 V자형의 강력한 반등 흐름을 시현하기보다는 현재 수준에서의 점진적인 성장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보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결국 중기적으로 중국 경제에 대해서 비관적인 시각을 가질 필요는 없겠지만은 일단 적절한 눈높이의 조절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중국 경기의 흐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일단 전망을 했습니다만 워낙에 이 정책적인 부분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정책 회의 결정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자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B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홍순표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